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대운의 결합에 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대운의 결합이 왜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주만 보니까. 두 사람을 결합하는 법들을 일본식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전통의 오행학, 정말 여러분들이 사주학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이 대운의 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늘 사고만 쳐요. 굉장히 큰 사고를 쳤어요. 이 사람이 1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는데요, 이 사람이 20억이라는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10억이란 부자였는데 와이프의 빚까지 또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해지겠죠. 자,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왜 가난해졌을까요? 와이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 배우자의 사주 구성이 둘이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결합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주라는 것은 고정불변이에요. 이름 역시도 고정불변이고요, 이 남자의 사주와 이름도 고정불변이고 이 여자의 사주와 이름 역시도 고정불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변하나요? 대운이 변하죠. 이 여자에게도 대운이 변하죠. 그러면 대운이 변하는 시기들을 각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대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 사람들에게 몇 년도에 어떤 운들이 오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대운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대운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직접 사주를 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사주에서 제가 대운 3가지만을, 마지막 대운 3개만 뗐습니다. 이건 여자의 사주에서 마지막 대운 3개를 뗐어요. 자, 경진대운은 10년씩 영향을 주죠. 15년부터 24년까지. 기묘대운은 25년부터 34년까지. 무인대운은 35년부터 44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이에요. 또 여자에게 정미대운은 18년부터 27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이고요, 무신대운은 28년부터 37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이에요. 자, 기유대운은 38년부터 47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은 남자의 어느 운일까요? 여기에 속하니까 경진운이겠죠. 여자에게는요, 여기에 속하니까 정미운이겠죠. 그럼 2035년은 어디에 속할까요? 2035년은 남자에게 무인대운이죠. 여자에게는요, 무신대운이에요. 왜? 28년부터 37년이니까, 그죠? 무인대운과 무신대운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운들은 계속 엇갈려가요. 왜? 대운수가 다 다르고 출생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대운수들은 엇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대운수들이 엇갈려가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그것을,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한 것은 제가 다시 시간 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요, 이 운들은 항상 이렇게 엇갈려갑니다. 경진대운과 정미대운은, 경진대운은 15년부터죠. 근데 정미대운은 18년부터예요. 두 운이 같이 겹치는 시간은, 경진대운과 정미대운은 18년도부터 24년까지 영향을 주는 운이에요. 그렇다면 25년은요? 25년은 남자의 경진이 아니에요. 기묘대운이죠. 그러면 기묘대운과 정미대운은 25년, 26년, 27년 이렇게 3년이 겹치는 운입니다. 또 28년도는요. 28년도는 아직 기묘대운이에요. 그죠? 남자에게는.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정미가 아니고 무신대운이에요. 같은 기묘대운이지만 27년도까지는 여자는 정미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무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들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기묘대운과 무신대운은 28년도부터 34년도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적어놓고 구해보세요. 35년도는요, 35년도 같은 경우는 남자의 기묘가 아니고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인대운이죠. 그렇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아직 35년도가 무신대운이잖아요. 왜? 무신대운이 35, 36, 37년까지니까, 그죠? 여기 무신대운이에요. 무인과 무신이죠. 자, 그렇다면 38년도는요, 남자에게는 아직 무인대운이지만, 그죠? 44년도까지니까. 여자에게는 기후대운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연도 안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엇갈려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엇갈려 가는 이 운에서의 운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 운은 변했는데 남자 운이 그대로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에게 남자는 영향을 주고 남자에게 여자는 영향을 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대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예요. 아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요 뒷부분을 뗐는데요. 여기도 요 뒷부분을 뗐고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런 사주를 가졌어요. 저한테 간혹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씁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쓰던데요. 그것은 조선시대에는 글자를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 패턴으로는 이렇게 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틀렸습니다. 참 한심한 소리입니다. 사주 해석만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 조선시대 패턴들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 모든 문자들 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렇게로 바꿔야 되겠죠. 자, 조선시대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죠? 그때 당시를 그대로 지금 지을 수는 없죠. 지금은 지금의 문화대로 또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발음 잘 되는 이름, 지금 문화잖아요. 자, 이분은 이런 운들을 받아가요. 이분은 이런 운들을 받아가고.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은 언제 했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두 분이 결혼을 언제 했냐면요, 임오대운과 을사대운이 겹치는 요 운에 결혼을 했어요. 98년도부터 04년 사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운들을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2024년은 어떤 운에 속해 있을까요? 남자한테 2024년은, 그죠? 남자한테는 경진과, 여자한테는 정미대운이겠죠. 여기니까 요렇게니까, 그죠? 자, 이렇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25년도는요, 남자한테는 25년도는 김효대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아직 정미대운 그대로예요. 이렇게 운들은 연도에 따라서 이 남자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여자한테 영향을 안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엇갈려가는 것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운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 사람한테 2024년도에는 어떤 운이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2024년은 제가 삐뚤게 썼네요. 여기네, 그죠? 경진과 정미네요. 경진과 정미 운이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사주와 경진운을 해서 붙이고요, 여자의 사주와 정미운을 붙여서 두 사주를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결합을 시켜서 오행간의 기세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사주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일본식 사주하기는 이게 필요가 없죠. 왜? 이만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요것만 갖고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 어떤 게 드러납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부자가 될 운인데요, 여자는 지금 여기에 큰 사고를 칠 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녀를, 남자와 여자, 어차피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는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가시겠나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궁합법입니다. 이 궁합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현재 운에 속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을 사주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사주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다가 합충 아무리다가 뭔 소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과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수백 명인데 또 그 사람이 이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사주를 비논리적으로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다가 이 사람을 더해서 두 사람의, 나중에 지금은 운의 연도만 제가 영향을 주는 것만 판단했겠지만 두 사람의 기세 균형을 다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내서 그 등급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으면 행복하겠죠. 하위권에 속해 있으면 나쁘겠죠. 그 나쁜 이유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시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걸 사주해석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큰 병 없이, 이혼하는 우려 없이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궁합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학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대운에 결합하는 연도에 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